프로젝트 2023 디자인 유어 라이프 위크 5 시작하겠습니다. 슈리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023년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유어 라이프,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습관, 마음습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매주 위크별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에 라이브를 저녁 8시에 진행을 하고 화수목금 관련된 컨텐츠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크 5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다 잘 하셨습니까? 엠버릴리님 안녕하세요. 읽기가 쉽지가 않네요. 데일리캄 2020님 안녕하십니까? 아이디가 예쁘네요. 데일리캄. 아이고 우리 하이무 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엑시터 채원님도 잘 오셨고요. 우리 여수에서 안녕하십니까.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한은정님도 오랜만에 뵙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지향님도 오셨고, 헬로 선영님 안녕하세요. 톰보이님도 잘 오셨고요. 네, 한은정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전문가 때 이후로 뵌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죠? 아다지오님도 잘 오셨고, 다들 잘 오셨습니다. 남선생님도 잘 오셨고요. 마쌤 잘 계시죠? 네. 저희도 안 본 지가 좀 됐어요. 그죠?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크 5의 주제는 지난주 위크 4에 저희가 했던 게 슈리베다의 8단계 식단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식단법 8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조금 길었죠. 디테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 8주간 한 단계씩 하나씩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슈리베다 8단계 식단법의 첫 번째인 S에 해당하는, 슈리베다에서 S 이니셜에 해당했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디자인 유어 라이프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식습관, 수면습관, 마음습관, 생활습관, 이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삶을 건강하게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죠. 자, 거기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저희 슈리베다의 그 이니셜이 아니죠. 뭐 알파벳 글자를 따가지고 S, H, R, I, V, E, D, A 한 글자씩 해서 제가 8단계의 식습관, 아유르베다 의학의 핵심, 거기에 현대 임상 영양학의 과학적인 접근법,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실천하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완하고 더해서 만들어낸 8단계 식단법이죠. 거기에서 오늘의 주제는 S에 해당하는 Start your day hot. 여러분의 하루를 뜨겁게 시작하자. 이것이 식단을 성공시키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기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셔야 되고, 하루의 시작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습관 하나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드실 수가 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느냐, 아침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느냐에 따라서 하루 온종일 쓰셔야 되는 여러분의 소화대사, 내 대사 에너지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아침에 차가운 음료, 얼음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과일 스무디, 요거트 먹던 것을 당장 중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보지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바로 올려주세요. 자, Start your day hot.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하자. 자, 이것과 관련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이제 4월, 원래는 3월인데 이제 4월로 연기가 될 것 같은
그 파크로시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정선에 평창 정선 네, 거기에 이제 휴식을 위한 웰니스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유르베다 패키지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제가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굿모닝 세레모니라고 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굿모닝 세레모니는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어 본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세레모니 하듯이 자기만의 의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이거는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그리고 그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적인 습관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봤던 것들은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의식이 있다. 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무슨 요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소화력을 준비시키는, 마음을 다잡는 하루의 애티튜드를 만드는 굿모닝 세레모니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아침에 하는 자기만의 의식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의 퀄리티를 얼마나 중요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하루의 시작점은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의 건강적인 퀄리티도 결정이 되고, 요거를 이제 하루하루 모아서 일주일, 한 달, 계절, 1년, 10년을 모으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이나 뭐 경제적인 부분이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은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침에 어떤 세레모니를 하고 있느냐, 어떤 의식, 나만의 의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침에 해줘야 되는, 저희가 지금 매달 특강을 하고 있는 이 디나짜리아 요법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담긴 철학이랑 현대의학을 공부했을 때 아침 식사로 좋은 것들이랑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젊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랑 다를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핵심을 모아서 가장 여러분의 식습관으로 큰 변화를 주실 수 있는 하루를 뜨겁게 시작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이제 아침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잘 씻어내고 정리를 하고 시동을 쫙 걸어서 하루 종일 밥도 먹고 생각도 하고 욕도 먹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출발을 시키는, 출발점에 제대로 세워놓는 것이 지금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교감신경이 다들 항진되어 있고 그것을 좀 낮추는 뭐 명상이 필요하고 요가를 하셔야 되고요 하는 이야기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선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물리적으로 몸이 과로를 했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과식을 했거나 간식을 하거나 하는 등의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호르몬제나 첨가물이나 음식 첨가물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항생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뿌리는 향 나는 것들 좋아하시고 집에 디퓨저 꽂아 놓는 거 좋아하시고 향초 트는 거 좋아하시고 이러시면은 주변 환경에서 냄새를 통해서 호르몬을 자극하는 화학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앞서 열거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중에 어떤 것이라도 발생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고,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담배 피다가 교감 선생님을 만난 고등학생의 심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다면은 우리는 예민하게 하루 종일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정반대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는 그 반대작용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모든 것을 활동 자체를 대사 자체를 누르고 억제를 시키고 그 안에서 자정작용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일어서서 활동을 할 때는 밥도 먹고 욕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상한 거 먹고 뭐 일도 하고 이상한 것도 보고 뭐 싸우고 모든 것을 하면은 모든 대사 방향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향은 머리로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우리가 밑으로 먹어서 위로 싸지는 않잖아요. 그죠? 위로 모든 게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대사 방향이 우리가 활동할 때의 대사 방향인데, 잘 때는 이렇게 누워서 자기 때문에 이 모든 대사 방향이 깨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정체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요 상기도라고 하는 우리 이비인후과 가서 보는 요쪽 뭐 코, 비강, 그 다음에 귀도 그렇고 구강도 그렇고 폐 위쪽으로 얼굴 위쪽으로 요 상기도 쪽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한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사 방향도 깨져 있고 노폐물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요 상태에서 미친 듯이 세수를 하고 그냥 얼굴에 대충 찍어 바르고 마스크 끼고 뛰쳐나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들이붓는다면 정체되어 있던 노폐물들은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게 되고, 자느라 깨어진 대사 방향도 제대로 성립이 안 돼서 먹은 것들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이탄들의 습관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처럼 아유르베다 경전에 나온 행복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해야 되는 습관들처럼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침에는 조금은 슬로우 다운 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비워내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알죠. 뭐 출근해야 되고 애 학교 보내야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셔야 되고 여기에 뭐 다른 일도 있고 하신 분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먹고 마시는 것의 온도라도 바꿔주셔라. 아침에 먹고 마시는 것의 종류라도 바꿔주시면, 정말 그 중에서도 그거 차갑게 먹던 거에 온도만 뜨겁게만 바꿔주셔도 하루의 퀄리티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다 바쁜 거 누구나 알죠. 이 사람도 바빠요. 저도 바쁘고 저 양반도 바쁘고 누구나 다 바쁩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뭐 라이브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TV에서 어떤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래 아는데 팔자 좋은 얘기다. 나 바빠 죽겠는데 저거 언제 하고 앉았냐.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단법을 굳이 만들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온도라도 바꿔보시라는 겁니다. 온도라도 달라지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을 해서 상기도 쪽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용이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코도 풀고 이도 닦고 눈곱도 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쪽에 다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해줄 시간도 없고 여기에 오일 바를 시간도 없다면 뜨거운 음료로라도 하루를 시작을 하셔서 밑으로 확장을 시켜서 내리셔야 정화를 제대로 시키고 출발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을 뜨겁게 시작하느냐 아니면 헐레벌떡 나가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느냐, 이 두 인간의 삶의 퀄리티, 하루의 소화 대사의 퀄리티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 사람이 아침에 조금 더 여유를 부려서 과일을 갈아가지고 요거트랑 스무디를 먹고 있다. 이거는 더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냥 차라리 그런 데 돈 쓰고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더 망치기 전에 차라리 그냥 물 끓여서 뜨거운 물이라도 마시는 것이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요건 뒤에서 하나씩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가.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여름에도 아침에는 따뜻한 음료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차가운 음료가 필요한 경우는 여름에 외부에서 열을 너무 많이 쬐서 몸에 필요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한테는 얼죽아는 건강의 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수업 이후로 요즘 새벽 6시에 요가 수련 시작했는데 아시탄가라서 힘든데 새벽에 아시탄가 괜찮나요? 뭐 활동 이게 뭐 요가가 그래도 유산소 운동처럼 호흡수를 그 정도로 끌어올려서 하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제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신 걸로 아는데 수련까지 너무 해서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증가시키고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쉬시는 것도 오히려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음양탕을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뜨거운 거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에 먹거나 마시는 것의 온도만 올려주셔도 여러분이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대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으냐. 제 대사 에너지랑 천하장사로 태어난 사람의 대사 에너지랑 우리 하이무님의 대사 에너지나 서현 매니저님의 대사 에너지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대사 에너지는 모두 다 다르단 말이죠. 체질적으로. 그 에너지 수치가 다르게 태어난 데다가 그걸 어떻게 먹고 마시고 운동을 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침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의 경우 이 소화력의 시동이 꺼져 있고 부교감 신경이 막 활성화돼서 노폐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걸 걷어내고 처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본인의 이 대사 에너지랑 음식의 열량의 에너지랑 붙는단 말이죠. 1대1로 맞짱을 뜨는데 이 음식의 에너지가 더 강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되고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처음 느끼는 것이 몸에 기력이 없다. 다운되고 몸이 무겁다.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소화력에서부터 지금 대사 에너지 또는 소화력이 음식과의 열량 싸움에서 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량 싸움에서 지는 경우에 이것을 가장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음식의 온도라도 높여서 주면은 우리의 대사 에너지가 이것을 차가운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온도를 우리 체온까지 높여서 흡수를 시키는 그 수고를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무조건 따뜻한 음식으로 바꾸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가장 하기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침에 먹는 사과도 냉장 보관이 아닌 상온 보관하는 사과를 먹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냉장 보관했다 안 했다 차이로 아주 큰 차이는 불러올 수 없겠지만 가장 좋은 시작은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경전에도 타이탄들의 습관도 현대의학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어난 직후 따뜻한 물로 시작했다가 1시간 즈음 후에 시원한 생과일 주스를 먹는 것도 안 좋은가? 그거를 먹었을 때 본인의 컨디션이 어떤가를 잘 관찰을 해야겠죠. 그리고 생과일 주스를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과일을 갈아서 뭔가를 마신다. 그거는 대사 에너지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되고 당 수치는 빠르게 올라가서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를 들으시고 야 과일이 안 좋은 거래. 과일 주스 몸에 나쁜 거래.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침에 소화력을 잘 준비시켜서 하루 종일 대사 에너지를 활발하게 써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런 싸움을 붙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즙을 짜서 뭔가를 마신다.
이거는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는데, 그거를 하시려면은 소화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우리의 소화력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그것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맞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생과일 주스를 갈아서 때려 부으시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소화력에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근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실 수 있는 좀 체질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마시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다른 걱정, 영양소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대입을 해보세요. 그거를 먹었더니 참 컨디션도 좋고 속도 편하고 그렇다. 드세요. 많이 많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내 삶의 퀄리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아, 나는 건강해. 소화도 잘 되고, 대사도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시면은 고칠 게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한 감이 있다. 소화는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고, 가스가 찰 때도, 심하게 찰 때도 있고, 변이 무르기도 하고, 뭐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 하는데, 1번으로 바꾸셔야 되는 게 아침에 먹는 음식과 음료의 온도를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단으로 뭔가 변화를 하고 싶으시면 따뜻하게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입니다. 지금,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낮에 햇빛을 보면서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해가 져서 달이 뜨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가서 점점 활동이 줄어들고 빛도 안 보게 되고 차분하게 앉아서 있다가 멜라토닌 호르몬이 피크치가 됐을 때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면서 잠을 자는 이 상태로 수천 년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냥 인류가 그런 사이클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침에는 쌓여 있는 것들이 정체가 이렇게 돼 있고 차갑고 끈적이고 무거운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침은 무조건 뜨겁고 가볍고 드라이한 성질의 것들을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비슷한 사이클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어나셔서 내가 만약에 다른 별에서 왔어 하신 분들은 뭐 거기에 맞춰서 사시면 되겠지만 지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면은 이것을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지난주에 식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간식 저는 먹어야 돼요. 저는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제가 절대로 그런 인류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침에 뜨거운 거를 드셔야지 차가운 거를 먹어야 속이 편해지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화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럼 뭘 마시는 게 가장 좋으냐? 가장 좋은 거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 없으면은 어떻게 하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고 지금 먹는 거에서 뭘 어떻게 바꾸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가장 이 점액질이 쌓여 있는 이 구간에 있는 것들을 가장 잘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여기 앞에 노란색으로 색칠이 돼 있는 생강과 레몬을 탄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생으로 된 생강을 썰어서 물에 끓인 다음에 레몬즙을 짜서 드시면 좋은데 그럴 시간 없다. 그냥 뜨거운 물 정수기에서 바로 받아서 생강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시고 레몬즙을 짜서 넣으시는 거.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잘 씻어낼 수 있는 게 없고요. 이거라도 하시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드시지 말고 열심히 주스 갈아서 드시지 말고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과 레몬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내가 조금 더 사치를 부리겠다 하시면 향신료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과일 완벽에 가까운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 생강, 레몬즙, 큐민이라고 하는 그 향신료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그냥 큐민 치시면 다 나와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너무 익숙한 향신료입니다. 그 양꼬치에 들어가는 쯔란이 바로 이 큐민을 가지고 만드는 소스이기 때문에 그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천연 소화제라고 불리는 큐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앤더 씨앗, 코리앤더 씨 또는 한국말로 하면 고수씨입니다. 그 씹으면 비누맛 나는 고수잎, 그것이 자라게 되는 씨앗, 고수 씨앗이 이것도 굉장히 쉽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 가루 조금, 큐민 가루 조금, 코리앤더 가루 조금, 레몬즙 조금, 요거 한 잔을 드시는 것이 가장 정화, 디톡스, 소화력 준비시키기에 최고가 요거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이딴 거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뜨거운 물을 드세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차가운 거를 먹지 말고 그냥 뜨거운 물만 마셔보세요. 도대체 속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뜨거운 것만 먹어보세요. 근데 저 지금 뭐 선식도 받아놓은 게 있고요. 뭐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스 각종 녹색 채소와 그거 갈아서도 먹고요. 우리 또 예쁜 저 연예인 누나가 먹는 저 스무디가 좋다,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 과일에다가 요것도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장도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침에 드시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우유, 요거트, 스무디, 특히나 과일과 뭐 요거트를 넣고 갈아서 마시는 거, 과일만 갈아서 마시는 거, 채소 즙 내서 드시는 거, 요거는 점심 식후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제발 뜨겁게 그냥 뜨거운 물 한 잔으로라도 시작을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침을 차갑게 시작하시면 소화기관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쌓이는 노폐물들까지 차가운 게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위축이 돼서 정체가 된단 말이죠. 밑으로 안 내려가요. 가뜩이나 자고 있어서 정체됐던 것들이 더 안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뜨거운 거 부어서 확장시키고, 레몬즙은 특히나 왔다 안 올라만 하라 그래서 밑으로 내리는 거,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질문 게이트가 열리고 있으니 답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속에 열이 나가지고 속이 타서 자꾸 시원한 게 땡기는데 그래도 따뜻한 물을 먹는가, 이거는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따뜻하게 시작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없지만, 내가 지금 열이 나서 속이 탄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는 아니시죠. 편안한 상태가 아니시라는 거는, 불편하다는 거는 질병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니까 어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는 듯한 열감을 발생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호르몬 불균형에서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음식 중에서, 식사 아이템 중에서 열성의 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경우에도 그래요.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너무 건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지, 그거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지만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아침에는 그래서 특히나 또 얼려놨던 생과일 주스나 야채즙을 드신다 그러면은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소화력에는. 지금 연지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따뜻한 차로 시작하시는 것이 특히나 암환부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자, 위가 약한 사람도 생강과 레몬이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은 요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레몬,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강을 주로 드세요. 레몬을 좀 빼고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생강은 특히나 생강을 우린 따뜻한 물은 위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위벽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고, 체한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속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쓰시는 거는 쓰시되, 속이 너무 뭐 쓰리다 그럴 때는 레몬즙을 줄이시고 그냥 처음에는 한두 방울 정도로 시작해 보셔도 괜찮아요. 생강 청은 당연히 안 되겠죠. 생강은 보관성 때문에 청이 편한데 그러면은 그냥 뜨거운 물을 드시던지 생강 가루로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생강 가루 하나 사두시면은 탈탈 털어서 그냥 그 물을 드셔도 됩니다. 맛이 없어요. 맛있는 거는 또 설탕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차 있는 그 노폐물들, 차갑고 끈적하고 무거운 성질의 것들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맛은 달고 짠 것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강, 좋은 생강에다 설탕을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만 먹었을 때 달달하니 맛이 날 정도로 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사실상 쌤쌤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강 가루로라도. 네. 아침은 당연히 가볍게 먹어야겠네요. 요게 이제 요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까지 세 끼를 드셔도 상관없지만 그분들마저도 가볍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해설을 해드리면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아유르베다 의사, 뭐 아니면은 뭐 공무원, 뭐 이렇게 몇 가지 묘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 막 몸을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아유르베다나 현대의학이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타이탄의 도구들에도 똑같이 나오죠. 타이탄들의 습관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침을 따뜻한 차 정도로 마시는 거.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하고 뭐 마사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뭐 이석증 같은 경우는 아유르베다에서 와타 도샤에 망가지는 것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귀와 신경 관련된 거는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석증이 오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은 스트레스 작용, 신경 작용이 망가져 있고,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로 소리의 진동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몸에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유르베다에서 이제 와타 질병으로 봐서 아유르베다에서 디나차례 요법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저희 아버님도 이거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 저희 마사지 하시고 오일 드랍하는 까르나 뿌라나라고 하는 디나짜리 요법 같은 거를 좀 배워서 하시는 거, 매일같이 마사지 요법을 하는 거,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다양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의 기원은 아유르베다식으로 말하자면 아그니에서 오고, 아그니라는 것은 우리의 소화력, 열 에너지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모든 질병의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위가 망가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생강과 레몬즙 양은 처음에 어느 정도. 생강은 생으로 된 거를 썰어서 하실 때는 그냥 뭐 엄지 손가락 정도 잘라서 하시면 되고, 저는 생강 가루로 할 때 그냥 반 티스푼 정도 넣고 레몬즙 레몬 하나를 한 8분의 1 썬 거 그 정도 넣습니다. 지금 유정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강차 마시고 참 좋은데 추위도 덜 타고 속도 편하고 좋은데 식욕이 폭발한다는, 얼마나 좋아요. 소화력이 폭발한다는 거니까, 그죠? 알룰로스나 아가베 시럽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알룰로스는 특히 안 드시면 게 좋은 당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자,
생강이 사계절 다 좋은가요? 말린 이거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계절에 따라서 주의를 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침에 한 잔 드시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뭐 말을 사과랑 요구르트 갈아주는 것도 아침에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채식을 무작정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갑니다. 생채소, 생과일, 거친 현미밥, 잡곡밥 엄청 드시는 거 소화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소화기관에 있는 물을 엄청 뺏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드시고 구워서 드시고 오일도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 채식은 쉬운 식단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레몬 같은 경우는 자극적이신 분들은 빼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매일 아침 드셔도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따뜻하게 드시는 거죠, 당연히. 이 식단의 주제가 따뜻하게 시작하기니까요. 그죠?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단계 식단법의 첫 번째. 따뜻하게 시작하기. 진짜로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시작점은 아침에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게 가실 수도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침에 후다다닥 뛰쳐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거나 생식을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가시면요. 천하장사이신 분들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삶의 만족도가 쭉쭉쭉 떨어져요. 이게 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음식을 아침에 시동을 제대로 준비를 시켜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밥도 먹어야 돼, 소리도 들어야 돼, 정보도 처리해야 돼, 소변도 봐야 돼, 대변도 봐야 돼 하는 몸에다가 대사작용을 입력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작업을 하루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차가운 걸로 얼려놓고 위축시키고 가시면은 소화력이 이제 떨어지죠. 소화력이 떨어지면 2차적으로는 장에서 누수가 생기고 장에서 누수가 생기면 여러분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침 습관 하나로 시작해서 소화력이 쭉쭉 떨어진 상태로 장기간 가시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서 뇌에서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포만감이 있다,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든 습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침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뭘 먹고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은 아침이 지났죠? 내일 아침부터 뜨겁게 꼭 드셔보세요. 소화기가 안 좋을 때 김치도 소화기가 안 좋다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속이 쓰리다. 아니면은 열감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김치 당연히 안 좋죠. 거기에 뭐 마늘도 들어가죠. 고춧가루도 들어가죠. 그죠? 자, 이게 공복에 레몬물을 드시지 말고 공복에 생강물을 드세요. 위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음식학에서 배운 요리 가족들한테 해주는 거 좋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슈리베더 유튜브 들어가서 잠시 후에 이제 오늘 밤에 업로드가 될 테니까요. 체크해 보시고 진짜로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시냐 온도 하나 가지고도 삶의 퀄리티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에 위크 5의 주제가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기니까 도전을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DM을 주시거나 여기 포스팅 올리는 거에 질문도 달아주시고 본인이 아침에 하는 그 디자인 유얼 라이프의 챌린지에 좀 동참을 하셔서 저희 태그 해주시고
친구 맨날 그 동태눈을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털어놓고 있는 친구를 태그하셔서 너도 이렇게 생강차 먹어라. 생강차가 별로 쿨한 것 같지 않으면 뜨거운 물이라도 마시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강차 먹으라 그러면 뭐 좀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아시겠죠? 아니면은 차라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라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태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백두사 선생님 여쭤보셔가지고 네, 2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오픈되시면은 들어오시면 되고 2월 말에 백두사 선생이랑 지나차리아 특강은 이제 조만간에 날짜 정해서 오픈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생강차를 드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